이런 어떤 고충을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. 남학생이었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한 말이에요. 둘 다 이제 여자친구도 직장인이고 이 친구도 직장인이야. 둘 다 저녁에 마치고 한 8시 정도 8시 10분 정도에 전화를 걸었대, 여자친구한테. 그래서 뭐 땡땡아, 오늘 뭐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니? 저녁밥은 먹었고?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몸도 좀 괜찮아?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나 몸이 약간 좀 안 좋아, 몸살 감기인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오늘 약을 먹었는데 졸음이 오네, 좀 빨리 자려고 라고 하더래요. 여자친구가 아프다고 하니까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재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, 그래 그러면 우리 내일 아침에 통화를 하자, 잘 자고 아프지 마, 이러고 이제 끊었다는 거야. 근데 이 친구가 집에 와서 그날 직장에서 다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컴퓨터를 켜놓고 이제 작업을 막 하고 있었대요. 그런데 한 12시 반 정도가 됐는데 아주 자기 친한 남자친구가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. 시끌벅적한 데서.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이러더라는 거야. 어디냐? 이 시간엔 집이지 어디겠냐? 그 친구가 나는 밖에서 지금 한창 놀고 있는데 술도 마시고 뭐 나올래? 이러더라는 거야. 안 돼, 나 할 일이 너무 많아. 그러더니 갑자기 야, 너 괜찮니? 이렇게 물어보더래. 그래서 괜찮지. 뭘 물어보는 거야? 땡땡이랑도 잘 지내고 있는 거고. 그래서 그럼 오늘 몸이 좀 아프다고 하더만 빨리 잔다 그러더라.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구나 하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. 그러길래 뭔데? 얘기해봐.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이러다가 야, 땡땡이가 말이야, 지금 홍대 클럽에 내가 지금 와 있는데 걔가 춤추고 있던데, 술 먹으면서 친구들이랑. 그 친구는 날 못 봤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.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아요?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. 그래서 어땠는데 기분이?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야. 그래서 전화를 계속 걸었대.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 받으면 안 되지. 왜냐면 아파서 지금 자고 있는 건데. 그래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고, 다음날 이제 그 얘기를 해갖고 대판한 거예요. 나한테 와서 헤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, 이런 여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? 그리고 그 친구가 왜 화났을까요? 첫 번째, 거짓말했죠. 그냥 만약에 가고 싶었다면 난 오늘 거기 가서 좀 놀고 싶어, 그러니까 1시까지만 놀다가 들어올게 라고 말했다면 자기가 보내줬을 거란 얘기야. 그래, 놀다 와라 그러면. 근데 그렇지 않고 몸이 아프다고 해놓고 또 약을 먹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놓고, 그게 너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. 거짓말 때문에. 그러니까 신뢰감이 뚝 떨어졌다는 거. 그래서 헤어질까 말까를 고민 중에 있대. 여러분도 그 거짓말 때문에 화나는 거죠.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떤가 한번 보세요.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연인이 된다는 것, 어떤 사람과 부부가 된다는 것,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봐요. 지금 요 케이스를 약간 이렇게 좀 확장시키거나 이론화시켜서 얘기해보면, 연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특정 시간대에 어떤 구조 속에 있는 특정 장소에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. 다시 한번, 특정한 시간에 어떤 구조 속에 있는 특정 장소에 위치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게 연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부부가 된다는 것 아닐까? 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부부가 되면 외박하는 게 허용되지 않죠.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. 연인이 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나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는 건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. 자, 저는 남자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케이스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틀림없이. 그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. 특정 시간대, 예를 들면 9시나 8시 요 정도 저녁 시간대에 어떤 구조 속에 있는, 어떤 구조는 그 여자가 사는 집이겠죠. 그 집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장소, 그 어떤 구조 속에 특정 장소 안에 위치해야 돼. 그녀의 방, 특히나 그녀의 침대 위에서 그 시간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연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, 실제로 나는 그녀가 누구인가 보다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어디에라고 하는 건 내가 욕망하는 장소인 그 어디에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. 나한테 잠을 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이미 그 여자는 그녀의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집에서 그녀에게 특별하게 할당되어 있는 그녀만의 방,
특히 그 중에 그녀가 잠을 자는 침대 위에 그 시간에 있어야만 하는데 그 자리에 만약에 있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 여자는 어떤 시간에 있었어요?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 있지 않고 특정하지 않은 시간에 특정하지 않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야, 나는. 물론 이게 나한테도 닥쳤다면 나는 틀림없이 거짓말한 게 너무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. 그런데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만약에 그걸 바라보고 이걸 일원화시키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연인이 된다는 의미고 부부가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. 연인의 얘기만 한번 해보죠. 만약에 이게 어겨졌어. 지금과 같은 그 남학생과 같은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바로 가서 막 화낼 거예요. 똑같이 그래놓고 네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계속 추궁할 거예요.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이런 겁니다. 그걸 알아서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나는 알면서 모른 채 하기를 할 거예요. 알면서 모른 채 하기.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아. 아니면 그녀가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몸짓 이런 것도 하지 않을 거야. 너는 어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잤어 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을 거야. 이게 연인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.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순간 증폭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연인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알면서 모른 채 하기입니다. 아는 걸 다 말해서 뭔가 분석하고 그걸 쪼개고 옳음 그름을 따지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.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면서 모른 채 해라.